전 국민의 삶에 지장을 준 카카오 사태를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한 기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꼬집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휴대폰의 90% 이상에서 카카오톡을 발견할 수 있다. 며칠간 지속된 카카오 장애와 그로 인한 대올라는 빅테크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빅테크 기업을 재벌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종종 메시지, 결제, 배달 서비스 등을 결합한 중국의 슈퍼앱인 위챗과 비교된다면서 한국에서 빅테크 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재벌과 비슷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정밀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가 재벌과 같다는 설명은 AP통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P통신은 4월 기준 5,100만 명 인구 중 4,500만 명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앱의 인기를 이용해 은행, 온라인 쇼핑, 우버와 같은 택시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한국은 카카오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카카오의 국가 의존도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매체도 있었는데요. 블룸버그는 정책 기반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 회사가 그렇게 많은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며 카카오는 이전에도 시장 지배력 때문에 독점금지법 단속의 대상이 됐었다고 전했고 AP통신도 서비스가 국가 인프라처럼 기능하기 시작할 정도로 시장이 독과점으로 왜곡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결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데 이는 통신과 상업 등 비교적 큰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이러한 일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6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지속됐고 이 때문에 자사 서비스인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도 한동안 웹이나 모바일에서 접속이 불가능했다 전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오류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오류로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부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왓츠앱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도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킨 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태는 몇 시간 만에 해결돼 이용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한국의 두 가지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소수의 재벌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독점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5,100만 명의 국가에서이는 놀라운 지배이고 심지어 회사와 정부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서 하나의 서비스에 국가적으로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도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 시민의 생계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카카오가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둘째, 한국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 발생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카카오와 같은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외부 기술 컨설팅 업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기업 대부분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강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화재 등 사고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서버를 여러 위치에 다변화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끝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카카오가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우버, 구글맵, 핀테크 기업인 벤모를 모두 하나로 결합한 서비스라고 설명하며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면 한국이 멈출 수 있다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카카오 장애로 네이버 메신저, 라인 이용자가 3배 급증했으며 이번 장애로 금융 관련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도 서버가 다운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를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결제까지 지나치게 의존한 것은 생각 없이 스스로 선택했으니 자업자득이다. 우리도 제대국이긴 한데 정전되면 현금 결제만 되었고
은행은 도장과 신분으로 확인했지. 완전한 준비는 과거의 문제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쌓아가는 것이다. 모든 설비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이 나라의 뉴스에서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한 점과 소홀한 대책으로 손해가 막대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라인이 멈추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일본은 전자화폐나 결제와 같은 다른 용도의 앱은 다양한 회사에서 서비스해서 괜찮지만 라인은 한국 기업이 모기업이라 일본 유저의 데이터가 한국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다. 일정에 따르고 위에서 명령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개선하는데 매우 뛰어나다. 이런 점은 삼성, 현대, 하이닉스와 같은 제조업 기반으로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봤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생각의 자유와 창의적 사고가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은 소프트웨어와 IT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글로벌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심지어 삼성과 LG도 괜찮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다. 휴대전화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구글이 밀렸다. 한국은 예전 KT 사건에서 배웠어야 했다. KT는 2주 동안 다운되었고 결국 1개월의 서비스 기간 동안 영향받은 모든 사용자에게 보상했다. 한국의 산업안전은 심각하게 구식이며 서구 국가들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